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사랑이 없더라도 능력남이랑 취직하는 건 능력 아닌가요? 라는 영상에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인데요. 블락을 하나 보시죠. 12살 연하 와이프를 만나면 일을 평생 안 시키는 게 맞아 라는 제목입니다. 글쓴이는 37, 와이프는 25에 결혼했습니다. 아이는 3살, 와이프는 30살, 그리고 와이프는 원래 방산선사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일 다시 할 생각이 없냐고 했더니 와이프가 맞벌이 할 거면 내가 또래를 만났지 너를 왜 만났겠니? 이러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댓글을 보면 극명하게 달라져요. 첫 번째 글을 보면 취집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걸 강요하면 이제 이혼해야지. 좋아요가 182. 남자 편을 드는 거죠. 그 밑에 글을 보면 어휴 그럼 이혼하든가. 12살 연하한테 맞벌이를 바라는 거나 지 와이프 까달라고 욕먹이고 싶어서 여기 글을 올리는 행동이나 참 별로다. 남자를 잘못 고른 여자 잘못이다. 이렇게 나왔고 그 이후에도 제가 글을 쭉 보니까 남자 욕하는 거. 남자 욕하는 거는 좋아요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무조건 여자는 맞벌이를 안 해도 된다? 그거는 아니죠. 미리 고지를 해야죠. 결혼하기 전에 나는 일을 안 하겠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 하지만 그러한 고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스탑 넣을 거죠. 설령 남자가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말을 해야 된다고 봐요. 보험 같은 경우 이제 보험을 계약을 했을 때 이제 사전 고지 의무가 있잖아요. 이게 상법 571조에도 나오는 건데 결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거를 법적으로 따지면 스윗한 사법부 같은 경우는 이런 사전 고지를 안 해도 문제없다고 판결을 하겠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야 진짜 완전히 이자편이라서 이상한 거고 이거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미리 말을 해야죠. 이거는 양심의 문제고 그리고 맞벌이를 안 한다는 근거를 12살 차인데 그냥 아예 일하지 않을 거 감안하고 나이 많은 너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응답하는 거는 아니죠. 이거는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양심의 문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다른 걸 한번 보시죠. 제목 취집하고 싶다. 남친이건 남편이건 만나서 알콩달콩 소박하게 살고 싶어졌어. 옛날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집하는 애들 속으로는 좀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크크크 걔네가 나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 아빠 정년퇴직할 때까지 망글을 어떻게 한 건지 세상 존경스럽네. 이제 이 글쓴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외벌이였나 보네요. 힘들죠. 외벌이로 남자가 가정을 꾸리고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린 나이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거는 정말 개꿀이에요. 제가 아까 다른 영상에서 2017년도 때 엠블레임 퍼블릭 조사에 나왔던 거 대한민국의 엄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전업주부들이 긍정적으로 많이 봤어요. 왜? 전업주부들의 삶이 편하니까. 상대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혼 여성들은 대한민국 엄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경향성에서.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많은 여자들이 늦게서 지금 구애하는 경우가 많아요. 막상 이제 자신도 공부하고 취업하고 어느 정도 돈 모은 경우는 별로 없지만 이럭저럭 사회생활하고 이제 30 넘어가고 이러면 이제 체력도 딸리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누르고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대리급, 가장급 요 라인이 더 힘들죠. 어떤 조직에서 보면 중간 정도가 오히려 더 힘들어요. 위에서 치고 올라오고 밑에서 누르니까. 이제 그때 되면 여자들이 보통 보면 일하기 싫다 이렇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이 있고 일욕심이 많고 꿈이 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여자들은요. 취집을 위한 스펙이에요. 취업을 결혼하기 위한 스펙용 직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필요가 있나? 이거는 국가적인 낭비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불필요하게 너무 대학도 많이 가고 또 그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고 나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그리고 남자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다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자들은 특별한 정말 뛰어난 여자를 제외하고 80% 거의 90% 가까운 여자들은 그냥 빨리 결혼하는 게 좋아요. 좋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 능력 좋은 남자한테 상향혼을 하면서도 표정은 무슨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슬픈 표정을 짓고 시집을 가는 거군요. 억지로 조건만 보고 끌려가는 결혼이니 혼자 똥 씹은 표정을 하고 결혼하고는 사는 내내 불만 가득 차서 한숨을 푹푹 쉬고 짜증만 내고 그랬던 거군요. 정작 슬퍼해야 할 사람은 사기 결혼을 당한 퐁퐁남인데 안타깝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게 맞다고 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퐁퐁남이에요. 이 여자가 조건만 보고 결혼했다는 걸 남자가 알았다면 결혼 안 하죠. 근데 나중에 결혼한 이후에 보통 이제 그걸 알게 되죠. 그런데 이혼하기가 힘들죠. 아이가 있다 보니까. 정말 억울하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취집한다고 치자. 취집하면 남편은 사장입니다. 취집이라는 말이 이게 줄임말이거든요. 취업 플러스 시집. 그러니까 남편은 사장이라는 거죠. 이분 말씀은. 맞죠? 직장에서 사장한테 고분고분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냐? 이런 내용이십니다. 뒤에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 그렇죠. 취집이라는 거는 남편이 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사장한테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충성을 바쳐야 되겠죠. 개기면 안 되겠죠. 개기면 잘리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취집이 문제가 뭐냐? 사랑 없이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고 또 사정고지. 예를 들어서 맞벌이 할 것처럼 했다가 남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거 꽤 있잖아요. 이 여자가 좀 외모는 좀 딸려. 나이도 좀 많아. 그런데 직업이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한 이후에 갑자기 일 그만두고 싶대. 그러면서 일 그만두면서 전업주부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스탑널커고 사기 결혼이죠. 그러니까 사정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 중에 꽤 많은 여자가 부득이한 경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숨기고 있다가 일단은 맞벌이 하겠다고 뻥을 쳤다가 나중에 뭐 임신이라든가 뭐 임신이 잘 안 된다든가 뭐 아니면 뭐 애를 낳았다든가 등등등 하여튼 뭐 핑계를 대고 뭐 우선 직장 생활이 힘들다든가 등등등으로 해가지고 그만두는 거잖아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른 게 좀 부족하더라도 직업이 좀 좋아서 좀 오래 일할 수 있거나 뭐 어떤 전문성이 좀 있어가지고 한 건데 전업주부로 눌러 앉아버리면 남자는 당한 거죠.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죠. 결국은 남자도 동의한 거니까. 그런데 전업주부로 만약에 눌러 앉았어요. 그런데 전업주부로서 열심히 역할을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결국은 취집을 한 거면 남편은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남편한테 고분고분 해야 되는데 고분고분한 경우가 거의 없죠. 객이죠. 어? 그리고 막 사장한테 막 엄청나게 많이 시켜. 그러니까 내조도 잘 안 되고 가사 육아도 완벽하게 못 하잖아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집을 하더라도 본인의 역할을 잘하면 저는 취집은 문제 안 된다고 보입니다. 사정고지라든가 이런 거 다 하고 나서 하는 취집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요. 과거에 그런 경우 많았어요. IMF 이후에 이자들도 취업하기 힘들어가지고 바로 그냥 전업주부로 간 경우도 많아요. 근데 문제가 됐던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들. 역할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대한민국 여자분들 이런 거 숨기지 마세요. 요즘 제가 관찰하다 보면 이렇게 맞벌이 할 것처럼 했다가 안 하는 케이스. 그리고 애시당초
아기를 가질 생각이 없었는데 일단은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한 이후에 갑자기 딩크 선언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지금 너무 많이 발생해요. 이거는 정말 뭐 본인들은 결혼은 현실이야라면서 본인 스스로를 합리화하는데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남의 귀한 집 자식한테 정말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나마 아이라도 없으면 이혼이라도 할 수 있지만 또 아이가 생긴 경우에 여자들이 제대로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남자들은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2030 남자들이 왜 결혼에 대해서 깊이 하는가 하면 다양한 이유도 있지만 결혼을 한 이유라고 하더라도 행복한 삶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부모님들의 어떤 삶도 봤을 거고 뭐 친구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의 삶, 선배들의 삶, 그리고 그 케이스들 중에서도 만약에 여자가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업주부 역할을 하지 않는 여자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결혼할 메리트가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믹타우가 폭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결혼 생각이 있는 사람도 국내혼보다는 국제결혼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죠. 실제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 영상에 보면 국제 커플들, 국제 결혼한 분들의 영상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걸 관찰하다 보고 비교 분석해 보면 외국 여자들이 훨씬 본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거든요. 남편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한국 여자분들이 지금 제일 나빠요. 제가 볼 때.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여자들이 이게 정상화 안 되면 대한민국의 혼인 감소 저출산, 그로 인해서 국가 경쟁력 약화, 나중에 국방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이런 문제가 저는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사기는 치지 맙시다. 예? 스탄 넣고 제발 이거 하지 마세요.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